우리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식의 부모로, 배우자의 동반자로, 직장에서는 한 조직의 든든한 일원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잠시 뒤로하고 수많은 역할 속에서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음의 에너지를 바쳐 이끌어온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느 날 찾아온 낯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든 시간, 주변의 역할들이 제자리를 찾아 떠난 자리, 그 빈 공간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직장에서 퇴임하여 세상의 큰 물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 시니어 세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는데 익숙했습니다. 집을 채우고 자녀의 교육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많지 않은 시간, 이 공허함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 가지라는 재촉이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중심을 채우라는 깊은 초대입니다. 온전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멈춰 선 시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깎이로 피어나는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70대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이건 남편이 좋아하는 것, 이건 아이들이 먹을 것으로 골랐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을 고르는 데는 늘 망설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혼자 남겨진 시간이 되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익숙하지만 낯선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면을, 때로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 가면들이 벗겨진 자리에는 주름은 늘었지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진짜 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창한 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과 세월의 지혜를 모두 아는 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는 겸허한 다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볼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9가지의 지혜는 어쩌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바쁜 일상에 밀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인생의 지도를 다시 펼쳐들고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반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9가지 지혜의 길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온전한 행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평생 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던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족쇄는 다름 아닌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전 과정에서 이 시선에 의해 평가받고 인정받고 혹은 상처받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남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남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삶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기대와 평가는 일종의 책임감과 같습니다. 그 책임감 덕분에 우리는 성장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책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선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요구, 상사의 지시, 사회의 기준 등 수많은 외부의 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해 속삭이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고 희미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와 같이 가장 솔직한 나 자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벌을 사는 것, 좋아하는 작가의 책 한 권을 사는 것, 혹은 조용히 홀로 떠나는 짧은 여행을 시도하는 것조차 이 나이에 사치 혹은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며 주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는 이미 충분히 거절당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의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누군가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만의 가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저 나이에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뭐 하는 걸까가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와 같이 나만의 만족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외부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나를 대입하여 괴로워하는 대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나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너그럽고 관대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축제이며 그 축제의 주인공은 남의 시선에 갇힌 내가 아닌 자유로운 내면을 가진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나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번째 관문은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기억 속 창고는 점점 더 꽉 차게 되고 그 안에는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가슴 시린 후회와 이루지 못한 미련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자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같은 문장들은 때때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아무리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아도 우리는 그 조각의 모양과 색깔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미래를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후회에 매몰되면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맙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은 과거의 사건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자책하는 대신 그때는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환경과 지식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당시에 우리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지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후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가장 크게 미련을 두는 부분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모든 부부 관계에도 잡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직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작은 포옹 한 번, 진심이 담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미련을 희석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이루지 못한 꿈과 미련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의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화가가 될 수는 없더라도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것으로 그 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흔한 격언은 사실 과거의 미련을 현재의 성취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멈춰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그 미련의 씨앗을 현재의 기쁨으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나의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을지 아니면 현재의 나를 묶어두는 밧줄로 삼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과거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서 얻은 지혜를 길잡이 삼아 가볍게 걸어가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듦을 상실과 쇠퇴의 시간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신체의 활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스스로를 낡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고 나이듦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선물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가장 원숙한 내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통찰력, 즉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며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겪는 작은 고민이나 좌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은 바로 세월이 준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음의 활력보다도 소중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나이듦의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시간의 자유입니다. 평생을 의무와 책임의 시계에 맞추어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의 욕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황금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자녀의 학교 시간, 상사의 눈치를 살피던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니어 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소파에 앉아 흘려보내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고 기쁘게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듦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혹자는 노화의 징후들을 감추고 젊게 보이려 애쓰지만 온전한 나는 자신의 주름과 흰머리까지도 삶의 훈장으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감추어야 할 흠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하는 삶의 기록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자신감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배움의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더 넓은 기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익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배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젊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상실이 아닌 확장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는 것, 평소 가보고 싶었던 박물관을 찾아가는 것,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모두가 나이듦이 우리에게 허락한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나이의 숫자에 갇히지 말고 세월이 준 지혜와 자유를 활용하여 온전한 나를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삶의 무대가 크든 작든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 올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목표가 사라진 데서 오는 무기력함입니다. 과거에는 승진이나 자녀의 졸업 같은 큰 목표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지만 이제 그런 거창한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표의 크기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행복은 거대한 성공의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한 성취를 이루며 느끼는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작은 성취는 우리의 뇌에 나는 여전히 쓸모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스로에게 부여한 작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성취는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겠다. 오래 미뤄뒀던 서랍장 정리를 끝내겠다. 한 달 안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익히겠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완벽하게 끓이는 법을 배우겠다와 같은 소박하고 현실적인 목표들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작은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규칙적인 일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하루는 정신적 나태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통제력을 높여줍니다. 일상 속의 작은 루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강력한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은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해낸 1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며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어려운 날, 무기력한 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작은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줍니다. 더 이상 회사나 사회가 부여하는 거대한 역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의지로 매일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행복입니다. 큰 성공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이룬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한 다섯 번째 지혜는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휘둘리지 않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호르몬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커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을 틈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단단함 없이는 그 어떤 외적인 행복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라며 외면하는 대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감정 조절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표출하여 관계를 해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화까지도 깨뜨립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핵심은 반응의 지연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오직 5초만이라도 반응을 늦추면 우리의 이성이 다시 작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유도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모임이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나의 기쁨과 성장에 써야지 남의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장 좋은 감정의 조절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작은 행복 3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참 따뜻했다. 이웃에게서 따뜻한 안부 전화를 받았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었다와 같은 순간들을 적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근육과 같아서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내면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외부의 돌멩이가 던져져도 잠시 파문이 1분 이내 다시 잔잔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단단함은 오직 꾸준한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의 항해를 이끌어가는 굳건한 선장이 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나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은퇴와 함께 우리는 평생 동안 맺어왔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나를 중심으로 맺는 새로운 관계는 인생 후반기의 가장 큰 기쁨이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술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폭넓은 인맥과 형식적인 모임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진솔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 대신 이미 주변에 있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좋은 친구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것에 익숙해져
정작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듣는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삶과 생각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청이야말로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나의 취미와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등산 모임, 독서 동호회, 지역 사회봉사활동, 악기 배우기 강좌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고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 기반의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물론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그들을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조언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역할 분담을 넘어선 동반자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 준비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진실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온전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끝없이 이어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교류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깊은 만족을 주는 의미 있는 관계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는 6번째 지혜는 마음을 열어 진정한 벗을 맞이하는 따뜻한 환대에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한 7번째 지혜는 우리 자신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두 축, 즉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에 병이 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경험한 진리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는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가 더욱 긴밀해지므로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은 온전한 행복의 기본 토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 변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울감을 덜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약입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은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마음의 평화까지 안겨줍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나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평온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는 자기 돌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그리고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 모두가 자기 돌봄에 해당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일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돌봄을 뒤로 미루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돌보는 행위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해
쉼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무의미한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은 몸이 주는 활력과 마음이 주는 평화가 서로 아름답게 공명할 때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에게 최고의 관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7번째 지혜입니다.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는 여정의 마지막 8번째 지혜는 나 자신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힘에 있습니다. 앞선 7가지 지혜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내면의 작업이었다면 이 8번째 지혜는 그 단단한 나를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외면의 확장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풍부한 경험, 지식,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귀한 자산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긍정적인 연결고리는 봉사라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 혹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르쳐주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인을 가져다 줍니다.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존감은 최고로 높아집니다. 또한 세상과의 연결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사회의 흐름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젊은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 들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웃과의 작은 관계 맺음도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아파트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동네 상점에서 주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소소한 행동들이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파동을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그 밝아진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안으로만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나는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외부와의 건강한 교류를 통해 완성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세상에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온전한 행복으로 가는 8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기 위한 8가지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홀가분함, 나이 들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긍정, 작은 성취에서 오는 매일의 기쁨, 감정의 주인이 되는 단단함, 의미 있는 관계를 새롭게 맺는 기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한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 즉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9번째 지혜이자 삶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족함과 주름과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이것이 바로 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완벽한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완벽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하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입니다. 신체의 노화를 인정하고 무리한 도전을 멈추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분별력,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너그러움이 모두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돌려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은 온전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가장 아름다운 빈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채우는 펜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온전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별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온전한 나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